잠수 이별? 환승 이별?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골라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컨텐츠 할 건데요. 잠수 이별 vs 환승 이별. 당연히 둘 다 나쁘죠. 이게 뭐가 더 나쁠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준다면? 잠수했는데 알고 보니 환승인 게 제일 나쁘지 않을까요? 너무 최악이다. 환승 이별로 하겠습니다. 왜 그게 더 최악일까요? 솔직히 둘 다 최악인데 근데 이제 환승 같은 경우는 너무 배신감이 크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중간에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집중하느라 얘기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한 채로 다른 사람 만난 거잖아요. 잠수 이별이나 혹은 환승 이별에 대해서 상담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셀 수도 없어요. 기억에 가장 남는 사람이 있다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억에 제일 남는 사람? 근데 본인이 진짜 바람이고 뭐 환승이고 이런 걸 절대 용납 안 하는 분이었는데 요분은 좀 상담하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가치관이 절대 그게 아닌데 약간 바람 환승식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선생님 저는 아시잖아요. 전 진짜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저 이제 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잠수 이별과 환승 이별 하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어떤 심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걸까요? 사실 환승 이별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그 왜 사람 자체가 맺고 끊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원리원칙적인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실 뭐 유혹에 약하다든지 좀 맺고 끊음을 좀 본인이 쉽게 잘 못한다든지 혹은 뭔가 거절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부러 당해봐라 하고 환승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건 좀 악질적인 경우고 그런 경우 많진 않고 그리고 잠수 이별은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있겠지? 괜찮아질 거야 이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회피를 해버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 안 그래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헤어져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네. 짜증나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잠수 이별 혹은 환승 이별에서 제외했던 그런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은 잠수 이별은 사실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별을 하는 거니까 저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관계 상태가 뭔지.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 말을 하는 게 이미 불편한 거예요. 이별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대화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포인트가 그게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면서 당연히 이게 잠수 이별이 아니겠지라는 뉘앙스로 해가지고 저 사람의 그 불편함을 풀어주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이 되지 않게 이제 잘 연락을 해가지고 끌어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용기 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동굴에서 끌어내줘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못 받아들일까봐 내가 널 서운하게 만드는 걸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봐 그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면 돼요. 환승 이별은 솔직히 늘 말씀드린 게 연애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제외를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안 맞았는지 내가 뭘 더 보강을 하거나 뭘 빼야 되는지 상대한테 맞춰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전략을 짜고 무조건 그 상대의 경쟁자분보다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하면 돼요. 이미지를. 그러면 사실 제외는 돼요. 그럼 이런 이 두 가지 유형이 그냥 일반적인 이별보다 좀 더 제외 가능성이 낮나요? 이별 유형에 따라서 제외 가능성이 달라지진 않고요. 네. 제외 가능성은 사실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가가 중요해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사실 이별까지도 안 가고 그냥 안 헤어지는 방법도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방치할수록 이건 더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뭐든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이걸 오늘 바로잡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괜찮겠지 하고 시간이 지나고 방치가 되고 하다 보면은 이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 혼자선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면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보고 어떤 상황인지 같이 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이게 어떤 이별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결국 상대가 어디서부터 자꾸 마음이 식어가고 어디서부터 대화를 하기 싫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게 무조건 사실 적는 거예요. 무조건 그 상대랑 처음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다 적어봐요. 솔직히 내가 머리로는 내가 무슨 일 겪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랑 내가 적고 나서 적어서 보는 거랑 달라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않아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처음 해볼 거잖아요. 무조건 다 적어야 돼요. 무조건 다 적고 이게 내 시점이랑 상대 시점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비교해봐요. 그러면 보여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최악의 이별이잖아요. 저는 환승 이별을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뭔지 궁금해요. 잠수 이별인지 환승 이별인지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